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퍼지면서 여전히 경제는 웅크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서민 경제가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서울 시민의 가정 경제와 미래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경제적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자리 문제죠. 청년 실업부터 경력 단절 여성,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까지 경제 인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일자리 문제가 기획경제위원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높아지는 고령 인구, 이에 대한 복지와 경제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자격증, 기술 취득해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리고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추진을 해보는 건 어떠실까?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오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포터스 미디어에서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지수는 조사 대상 83개국 중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인재와 연구는 13위, 벤처 투자는 12위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AI 인재와 인프라, 투자부터 산업 융복합, 시민 확산 문제 등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AI에 관련된 교육, 기술 교육과 상용화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돼서도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인재 양성 교육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생계나 주거, 의료 등의 문제에서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살피는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약자 동행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2022년에 비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의료 건강 지수가 120.1, 고립 은둔 청년 발굴 지원과 교통 약자 지원, 범죄 예방 등을 다루는 안전 지수가 124.9를 기록했습니다. 약자 동행이란 걸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자립과 자존의 핵심인 노동이라는 관점을 왜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획경제위원회라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될 얘기인 거죠.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 대금 등에 대한 체불 또는 지연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부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최근 3년간 695건을 접수 처리했고, 이를 통해 약 75억 원의 체불 임금을 해결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오늘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뭐 먹지? 고민할 때면 자연스럽게 켜게 되는 배달앱. 휴대폰으로 터치 몇 번만 하면 바로 음식이 배달되니 참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그중 이슈가 됐던 문제는 바로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업체가 최대 9.8%까지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입점 업체들의 불만이 터졌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배달앱 상생안이 시행 중인데요. 혹시 공공배달앱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에 대항하는 서울배달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한 은행이 출시한 배달 주문 앱 땡겨요를 운영사로 선정했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이목을 끄는 공공배달앱,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중개 수수료가 민간은 9.8%고 공공앱은 2%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치로만 봤을 때 공공앱이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그게 와닿지 않으면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배달앱의 문제는 바로 부족한 홍보. 서울 배달플러스 이용자는 2023년 3월 58만 9,566명에서 2024년 3월 약 50만 2,288명으로 8만 7,200여 명이 감소했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면 아무리 백약을 넣어도 어려운 게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점유율을 좀 높이는 것이 초기에 점유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 과정과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맹점과 이용자를 늘리는 정책,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공배달앱을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이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위적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 가결됐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바쁜 걸음을 응원합니다.